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글날 수요일이죠. 네, 어차피 뭐 공휴일이니까요. 뭐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요새 네, 한글날의 의미만 되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은 예, 명태균 씨를 둘러싼 발언. 네, 서로 나보단 저쪽이 더 가깝다. 예. 뭐 이런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 노컷뉴스 같은 경우는 보도 제목을 폭탄 돌리기라고 표현을 했던데, 예. 그래서 대통령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까지 서로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들은 그겁니다. 이준석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안에 관련해서 명태균 씨한테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은 전부 나는 그렇게 친하지 않다. 예. 그 사람한테 도움받은 적 없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유일하게 이제 이준석 의원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이제 식의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예. 오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제 인터뷰들이 지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1년 7월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에는 이제 대권 가도를 달리고 있던 예비 후보에 가까웠는데 뭐 그때 공식 등록한 건 아니었지만 그 7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처음 만날 당시에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함께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명을 할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명태균 씨를 소개해줬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뭐 발언한 내용이 있었고요. 대통령실의 공식 해명, 이거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서 해명한 내용에 따르면 두 번 명태균 씨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선 전인데 한 번은 국민의힘의 고위 당직자, 그건 아마 이준석 그 당시 대표를 지칭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정치인의 소개로 만났다라는 건데 그 정치인은 아마도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을 이제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추가로 한 번 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날 때도 명태균 씨가 있었다는 거니까 최소한 오늘 아침 대통령실 해명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사자한테 제대로 물어보지를 못해가지고 틀린 얘기를 한 건지 혹은 알고도 일부러 이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수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으면 여기저기서 그건 아니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거짓말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나보다 먼저 알았고 내가 가니까 명 씨가 거기 있었다. 그 이제 식당에 만나는 장소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변명하느라고 헛소리를 하는 건데 내가 처음 윤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부인이랑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랑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식당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의 오늘 아침 해명이 맞지 않다는 것과 통합니다. 대통령실 해명할 때는 두 번 다 그 정치인이나 고위 당직자가 비밀스러운 만남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만났다고 했거든요. 식당에서 만날 때도 명태균이 있었던 얘기니까 어쨌든 그 말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간동아하고도 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서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주간동아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021년 4월 7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던 4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근식 교수, 지금 이제 서울 송파병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를 직접 보냈다. 김근식 교수가 찾아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전화를 할 거니까 좀 받아달라. 그러길래 그 있는 자리에서 김근식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고요. 일주일 후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약속을 한 그 전날에 또 제3자를 통해서 약속을 취소를 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 당시에는 조금 황당했다는 거죠. 좀 별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잊고 있다가 다시 6월 28일 2021년입니다. 6월 28일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의 전화를 통해서 김종인 위원장한테 전화를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뭐 같은 자리에 있다가 김건희 여사가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의 전화로 전화를 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길래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가 이제 그 전화를 건 다음에 그 전화를 김건희 여사를 바꿔줘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나보고 자기 남편을 만나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약속을 잡은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김건희 여사가 남편한테 곧 전화드리라고 할 테니까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40분 뒤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다. 그렇게 해서 7월 4일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자리에 명태균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동화 기자가 얼마나 좀 친해 보이더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이제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친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겠지.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용산의 해명을 보면요. 대통령은 만난 적이 몇 번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횟수 자체도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 대통령은 잘 알지 못한다고 감안하더라도 그 용산의 해명이나 종합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랑 더 친했던 것 같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용산의 공식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해명을 보면은 명태균 씨랑 대통령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 씨가 대통령의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거를 국민의힘 한 정치인이 보고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리를 둬라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명 씨랑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대선 관련된 조언을 뭐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 있었고 그렇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는 조언자 그룹 안에 명태균 씨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조언을 듣지도 않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대통령이 별도로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봤을 때는 굉장히 친해 보였다.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 같은 경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랑 같이 있다가 전화해가지고 막 바꿔주기도 하고 전화기를 그 사람 전화기를 가지고요. 명태균 씨 전화기 가지고. 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7월 4일에 식당에서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자리를 비워주고 독대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 혹은 바꿔 말하면 김건희 여사 부부가 명태균 씨를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때 생각했던 게 아닌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면 충분히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그 장면에 그렇게 나갔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딱 갔는데 명태균 씨가 딱 앉아 있고요. 그 사람 전화로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던 건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주요 이제 그 당직을 맡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캠프에서도 주요한 직책을 담당하게 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중간다리 역할, 그러니까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치겠는데 명태균이라는 뭐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는 분. 이건 대통령실의 설명에 나오는 공식적인 얘기인데 그런 사람한테 메신저의 역할을 맡겼다. 이게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설명을 만약에 믿더라도요. 대통령실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잘하는 뭐 그런 관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은 대통령도 잘하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명태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단호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태균 씨가 본인이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다리를 놨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그 사람이 다리를 놓기는 뭘 다리를 놓냐. 윤석열 대통령이 밥 먹자고 해서 거기 간 건데 자기가 무슨 다리를 놓냐. 내가 이미 4월 8일에 먼저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리를 놓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가 다리를 먼저 놓은 거지. 굳이 놓자면. 명태균이 중간 다리 놓은 거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명태균 씨를 만난 거는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 시기였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김영선 전 의원이 데려와서 처음 만났고 자기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잘 안다고 설명을 하더라. 그러면서 뭐 이제 동아일보 인터뷰에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 김종인 위원장은 나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당장 임박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라고 또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과시욕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찾아오면 만나주는 거 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예. 뭐 김영선 전 의원이 뭐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의 뭐 비례대표 후보 1번을 뭐 요구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인터뷰를 통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본인은 그런 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아,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나한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쪽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헬마가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아주 딱 잘라서 부인을 하니까 오늘 그 올린 거 보셨습니까 혹시?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조금 있다가 그 게시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상중이라고 상을 당했다라는 표시라는 한자를 적어놓고 그 위에다가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아마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얘기했었던 정치적 아버지,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이 오늘로서 끝났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나를 부정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아까 이준석 대표는 어떤 명태균의 존재를 어느 정도 긍정하고 관계도 긍정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양새는요. 모양새는 이렇습니다. 지금 용산이 사실 우리가 친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친해요.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모두 똑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들이 더 친하잖아.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랑은 별게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이나 공통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건데요. 오늘 이준석 의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를 그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 대통령실의 그 입장 표명 여기에 대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빨간까지. 오늘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격앙돼 있군요, 꽤. 그렇습니다. 자, 2022년 10월하고 2022년 11월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이후입니다. 그때 어떤 일과 관련해 가지고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내가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여사만 연락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그거는 국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도 그 뒤에 명태균 씨한테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확실하게 좀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준석 의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명태균 사장이 과연 누구의 권위에 기대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했을까? 그거는 내가 아니라 대통령이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본인은 2022년 7월에 윤리위에서 그 징계를 받고 쫓겨난 사람인데 그 이준석의 권위에 기댈 만한 여지가 있겠냐. 상식선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더 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활동할 때 배경이 되어준 거는 이준석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도 이준석 의원이 이제 뭐 지금 이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체로 본인이 해명하기에 좀 편리한 것들 혹은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들 위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혹은 뭐 여론에서 좀 궁금해하는 거는 2021년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하는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사장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뉴스토마토에 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함성득 교수가 뉴스토마토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했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질 않고 있거든요. 반박을 안 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 그 당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발표됐었던 이준석 후보가 유리하게 돼 있는 여러 여론조사, 특히 미래한국연구소 이제 명태균 대표 명의로 이제 이루어졌었던 명태균 사장이 이제 대표 행세를 했었던 그 연구소 명의로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하고 있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논박할 때는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좀 강경한데 본인을 향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좀 해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양새는 자신을 향한 어떤 핵심이 되는 의혹은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설명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뭘 해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건 거짓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지금 이제 명태균 씨한테서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 그러니까 명태균 씨 본인이 조언을 해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명태균 씨의 역할을 부정하는데요. 이준석 의원만은 좀 다릅니다. 오늘 채널A 출연을 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40-50명 정도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천공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겠느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공은 못 만나는 오세훈과 김종인을 명태균은 만나는 사람이다. 예.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뭐 허황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천공 같은 사람과는 좀 질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고요. 예. 그러면서 명태균 사장은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짜는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맥락을 이제 서술하는 데 있어서 좀 뛰어나다라는 예.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이런저런 가능성이나 아이디어를 만드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은 대화 대상이 된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만나볼 만한 사람이고 이야기 들어볼 만한 사람이고 조언을 받아볼 만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좀 해명으로 좀 들리는 대목입니다. 예. 명태균 씨 본인도 천공보단 자기가 영향력이 많았다는 얘기를 거의 직접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천공을 밀어냈다.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천공을 밀어냈다 그랬고 네네. 천공은 뭐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해서 좀 약간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자신은 어떤 지상에 있는 네. 그러니까 정치와 직접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명태균 씨의 취지에 부합하는 말을 유독 이준석 의원이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한테 가장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요. 가장 듣고 싶은 거는 대표 경선 당시에 네.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그렇습니다. 한마디거든요.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받았다. 예. 올해 2월에 소위 이제 칠불사회동이 있었을 때 예. 비례대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비례대표 관련한 거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 어떤 약속을 해줬느냐 아니냐 예. 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딴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그렇습니다. 되긴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 국민들이 용산에 대해서 궁금한 건 하나거든요.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을 통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란 통로를 통해서 공천 거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줬느냐, 예, 뭐 친하냐 안 친하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그런 건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보도가 추가로 이루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해명들이 좀 꼬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진상이 그렇습니다. 좀 쉽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긴 근데 합니다. 명태균이란 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경로가 있겠지만 그때 나온 보도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어떤 공천을 좌우했다. 네. 이런 어떤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 그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녹취에 이제 들어있는 예. 내용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용산에서. 용산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또렷한 해명을 전해 못 예. 본 것 같긴 하고요. 명태균 씨 본인도 사실 인터뷰를 할 때마다 말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채널A하고 했었던 인터뷰 내용인데 예.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거론했던 대목. 예.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게 되면 하야와 탄핵을 한 달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예. 검찰이 감히 나를 구속 수사할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채널A 했다가 어제 저녁에 채널A 보도에 따르면 다시 이제 명태균 씨 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는 농담이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이 보도가 되고 나서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예. 그게 이제 어딘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검찰은 아니었다라는 식의 이야기였기 그러면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요. 네. 용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 내용만으로 추정해 보기에는 어떤 압박을 받고 자기 말을 이제 좀 되감아 버리는 예. 혹은 압박을 받았는지, 네. 혹은 유화적인 어떤 대화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그만하세요 이러면 뭐 우리도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인정할 테니까 당신 역할을 그런 뭐 맥락들이 이런 좀 추정이 읽히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부분이고 사실 채널A 어제 이제 보도를 했었던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비평하기로는 명태균 씨가 구속 수사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인터뷰 내용들이나 혹은 내가 용산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대통령 부부와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사 상황에 있어서 본인한테 좀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나오는 얘기로는 뭐 일종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이 어떤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부인하려면 앞으로 검찰 수사가 굉장히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검찰이 명태균 씨를 별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국민들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못 건드리네. 저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인데요. 국정감사에는 사실 이 세 명,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까지 다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일단 10월 국정감사에는 세 사람이 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회계 책임자요. 네, 회계 책임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안의 이제 폭로자이기도 하죠. 오는 그 법사위 국감에 출석하겠다. 이게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출석해서 증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서 관련자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말을 쏟아낼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가 제시될지 녹취랄까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발언이 오늘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예. 여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부산을 방문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금정구 부산 예. 금정구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방문했다가 기자들하고 만났을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친한계 정치인들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어떤 의원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 본인은 잘 모른다라고 전제를 하면서도 저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제해라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제해라라는 취지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발언의 이제 맥락이 보면 오늘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대변인이죠.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떠오르는 것 자체가 지금 당정에는 큰 부담이다.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는 반응을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 요구도 친한계 정치인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한 걸음씩 이제 김건희 여사나 혹은 용산을 향해서 일종의 어떤 대치하는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일에 원외 당협위원장들하고 비공개 만남을 했을 때 그때도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 이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되면은 용산과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당대표가 하나하나 곱씹어서 말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진 않다. 그거는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나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 측근 중에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일도 있고요. 당협위원장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죠. 더 이상 당에 부담이 되면 검찰이 기소해 주는 것이 가장 어떤 정확한 해법이다. 이런 어떤 대안까지 제시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불기소를 하게 되면 방어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오늘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뭐 간접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직접적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행동 좀 자제해라. 김건희 여사가 자제해야 된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보면 늘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뱉고 전진할 것 같다가 또 주춤하고, 그렇죠. 또 주춤하고, 그러다 또 확 주저앉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이 반복되는 상황.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모 국민의힘 의원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용산하고 각 세우기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의원이 저한테 짧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평가들이 나오는 거. 그 의원의 평가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없을 때 그냥 그러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아냥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어떤 행동에 나서니까 말보다는 이제 행동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봐야 된다는 건데 다만 말의 수위는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다수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국민들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실 거다. 수사기관에서 이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분들은 관련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게 당당하고 솔직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본인은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뭐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 이름이 독특하기 때문에 뭐 기억을 했을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관계가 없다라고 좀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태균 씨는 어떻게 또 한동훈 대표한테는 접근 안 했군요. 그 5만 군데 다 접근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본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2021년, 22년 상황에서는 조금 뭐 거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접촉을 안 했다라고 명확하게 밝힌 여권의 정치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고요. 그 내가 교육시키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 네, 이준석 대표 양방향의 정치 가르친 적 없다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정치 가르친 적 없다. 명태균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한테 정치 가르친 적 없다는 부분도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북한에서는 남한하고 연결되는 거를 이제 예정해 놨던 그래서 이제 공사도 많이 했었던
도로나 철길에 대해서 완전한 단절을 선언을 했고요. 예. 요새화를 하겠다. DMZ 지역을 요새화를 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 남북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좀 굳히게 하는 것 아니냐. 점점 어떤 냉전, 신냉전이 오는 것 같아서 좀 불안합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